네, 오늘은 GPS 가우시안이라는 논문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어떤 논문인지를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generalizable이라는 뜻이 일반적으로 어떤 씬들을 여러 개의 씬들을 학습시켜 놓고 그 후에 어떤 새로운 씬이 들어왔을 때 빠른 속도로 렌더링하는 그러한 분야를 generalizable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픽셀 와이즈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했을 때 픽셀 기반으로 3D 가우시안을 만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얼 타임 휴먼 이라는 관점에서 사람을 빠른 속도로 렌더링하고 노벨 뷰 신테시스 합성한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버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일단 학습은 어떤 픽셀 와이즈드 3D 가우시안 에스티메이션 모델이 됩니다. 일단 데이터셋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중심에 있고요. 일정 거리에 떨어진 8대의 카메라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는 45도 각도로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촬영한 이미지들이 학습 데이터셋이 되고 테스트 데이터셋이기도 합니다. 트윈 덤인가 T-휴먼 이 데이터셋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런 비율로 학습 데이터셋과 학습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지금 강조해놨는데요. 펄씬 옵티마이션 없이 새로운 뷰에서 이미지를 합성하게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요, 일단 이미지 두 개가 주어지는데요. 왼쪽 두 개의 이미지는 인풋 이미지이고 얘는 노벨 이미지입니다.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선을 그어봤는데요. 이 사람의 정면으로 본 거를 이제 정면 뷰를 노벨 뷰 포즈라고 제가 적어놓고 이 오른쪽에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이 정면 뷰를 렌더링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인풋이 들어가는데 여기와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카메라 포즈는 이쪽 요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카메라 포즈는 이 측면에서 촬영한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로 얘를 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1024x1024 이미지 해상도를 가진 이미지를 RT390에서 25fps로 렌더링한다 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가진 논문입니다. 결과부터 먼저 보시면요, 다양한 각도에서의 노벨뷰에서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이 형태인데요. 이제 큰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구조로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어떤 8개 이미지 중에서 실제 노벨뷰 포즈에 해당되는 거와 가장 유사한 두 개의 뷰 포인트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떤 CNN 네트워크를 MLP를 통과시켜 뎁스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듈을 한번 거치게 되고요. 거기서 나온 뎁스 정보를 가지고 각 픽셀마다의 뎁스 정보 값과 이제 픽셀의 컬러 값을 이용해서 가우시안 패러미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요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3D 가우시안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 패러미터로 로케이션, 컬러, 로테이션, 그다음에 스케일, 그리고 오파시티 이 5개 값으로 어떤 이런 3D 가우시안들이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게 여러 개가 구성되면은
어떤 이미지를 렌더링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렌더링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로테이션, 스케일,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네트워크 픽셀 와이즈 가우시안 파라미터 프리딕션이라는 걸로 해서 어떤 유넷을 통과하고 세 가지 헤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을 방금 드렸던 그 세 가지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일단 뎁스 에스티메이션부터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뎁스 값을 그대로 사용해서 노벨 뷰 신테시스에 사용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두 개 카메라 파라미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미지 보시면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두 개 다른 포즈에서 촬영하게 되면 요 위에 이 점은 오른쪽에서 다른 위치에 배치하게 됐죠. 여기에서 이만큼 이제 움직인다. 이게 디스페러티의 값이게 되는데요. 그 디스페러티 값을 이용해서 뎁스 값을 추정하게 하는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어떤 카메라 포즈, 이게 에피폴라 지오메트리에서 갖고 온 이미지인데요. 위치와 포즈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점에 대한, 한 픽셀에 대한 점에 대한 뎁스는 알 수 없지만 그 포즈와 카메라 다른 뷰 포인트에 있는 픽셀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이제 뎁스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전제가 그거죠. 이 이미지 이 포인트와 동일한 점이 다른 이미지에서 어디에 나타나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지점에 대한 점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추정하는 모델이 디스페러티 에스티메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디스페러티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값은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동등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때문에 디스페러티 에스티메이션을 옵티컬 플로우 알고리즘 중에 하나 레프트 알고리즘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수식을 보시면은 U 플러스 V에서 이 디스페러티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 레프트에서는 그 U와 V, XY 값을 다 추론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식 방향은 고정을 시켜놓고 수평 방향으로만 이제 추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꼴이 됩니다. 때문에 또 속도가 더 빠르게 추정할 수 있고요. 일단 레프트라는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알고리즘은 트랜스포머 기반인데요. 리커런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개 이미지에서 빛을 뽑은 후에 그것들을 리커런트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뽑아내는데 이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의 픽셀의 이동 거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뎁스를 추정하는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픽셀 와이즈드 가우시안 파라미터 프레딕션인데요. 뎁스 맵을 그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게 되면요, 그거를 입력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유넷 구조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로테이션, 스케일, 오파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이때 백본은 공략이 되어 있어서 어떤 이제 백본에 대한 이게 기호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른 헤더들 세 개를 통과하면은 세 가지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때 입력 값으로는 이미지에 대한 인코딩 값, 그리고 뎁스에 대한 인코딩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백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언급드리자면 얘는 픽셀 기반입니다. 픽셀 관점에서 해당 하나의 픽셀이 하나의 가우시안을 만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보자면요, 입력 이미지를 통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한 부분이 위쪽에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레프트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와 동일합니다.
거기서 이미지 인코더를 하는 부분에 있는 피처들을 들고 와가지고 칼라 정보를 유넷에 넣어주고요. 이 유넷은 가우시안 패러미터 프리디션 모듈 이 세 가지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모듈에 값을 넣어주고요. 중간 피처를 넣어주고 뎁스 맵을 네트워크 입력으로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5가지 패러미터들은요, 조인트 트레이닝을 해서 동시에 업데이트 됩니다. 이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렌더링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 그림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있는 그림인데요. 3D 가우시안을 픽셀 와이즈로 먼저 구성하면은 걔를 카메라 포즈에 맞게 프로젝션해서 레스터라이저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이 부분만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RGB 이미지와의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로스를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렌더 로스를 설명드린 거고요. 여기 L1 로스 해야 됩니다. L1 로스에다가 SISIM 로스를 이 정도 비율로 더해가지고 로스고요. 그리고 뎁스 정보도 디스페러티 로스를 더 더해가지고 L을 계산하는데요. 그때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따로 주어지게 되고 그 예측한 뎁스와 그라운드 트루스 값의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디스페러티 로스를 계산합니다. 어쨌든 이 로스 값은 이렇게 다같이 더해져가지고 한 번에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요 위 것과 아래 것 두 가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트레이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결과인데요. 이 결과 값은 총 5가지 연구와 비교했고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경우에는 8개의 비로 렌더링 할 수 없을 뿐더러 제너럴라이저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그 FPS가 없는 걸로 표시이 되어 있고요. 비교군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너럴라이저블 모델이라서 각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논문은 25프레임으로 가장 빠른 성능의 높은 PS나 SISIM, LPIPS 수치를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논문의 트레이닝 시간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3090에서 15시간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설명이 지금 빠졌는데, 첫 번째는 그라운드 트러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hours, 그리고 순서대로 eNRF, IBRnet, 그리고 3D 가우시안인데요. 여기 GPS 가우시안이 또 퀄리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결과인데요.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이했던 점은 역시 가우시안 스플래팅 이 부분인데요. 적은 입력을 가지고도 꽤 높은 퀄리티를 보인다는 게 되게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요, 8개의 카메라가 아닌 6개 카메라로 테스트했을 때 결과이고요. 그리고 아래 거는 아까 언급드렸던 조인트 트레이닝이 없었을 때, 뎁스 인코딩 부분이 없었을 때 결과입니다. 조인트 트레이닝이 없었을 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